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 404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2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1월 1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병자월 병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병술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병화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병화, 다음으로 월령, 자월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명식, 그 다음에 오늘 주어지는 3주에는 어떠한 생시를 얻어야지만 제대로 중화된 사주가 될 수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제 강의가 이제 400회가 넘어갔으니까 아마 병화라고 하는 것을 아마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들으신 분에 대해서는 뭐 병화에 대해서 더 들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냥 슬쩍슬쩍 눈으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일간, 천간, 십간 중에서 세 번째 나오는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간목, 을목, 다음 병화, 즉 세 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병화라고 하는 것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병화는 양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은 양화인 병화가 되는 것인데, 이 병화라고 하는 양화는 대체적으로 비유할 때 태양, 지화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 지화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하늘에 뜨는 해, 하늘에 뜨는 태양에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양중 지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과 음을 구분했을 때 목화는 양이 되는 것이고요. 금수라고 하는 오행은 음이 되는 것인데, 이 양을 대표하는 것 목과 화 중에서도 그 중에 병화가 제일 으뜸이 되는 대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금이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이 음에 포함이 되는 글자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개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음을 대표하는 글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태양이라고 하는 것,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했고요. 10간, 10개 10간 중에서 가장 밝은 빛과 가장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이 병화라고 하는 것, 세상을 공평하게 비춰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따뜻한 열기를 골고루 보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천성이 어떠냐면 대체적으로 공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을 가지고 있겠고, 사리사욕을 부린다기보다는 쉬운 말로 빛과 열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하기 위해서 빛과 열을 나눠주는 것이죠. 사람이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빛과는 별개로 뜨거운 열기가 있어야지만 또 따뜻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를 볼 때는 무조건 뜨겁다라고 하는 개념과 밝다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빛이라고 하는 그런 밝음의 개념과 뜨겁다라고 하는 어떤 열기의 개념은 약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둡게 되면 사람이 움츠려들게 되고요. 어둡게 되면 약간 음습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어둡게 되면은 좀 사람이 생각이 좀 많이 침체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밝기 때문에, 밝으면 어떻게 돼요? 맑고 밝고 쾌활하고 가벼우면서 유쾌, 상쾌, 통쾌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바로 병화의 습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공평, 공정, 그 다음에 원리의 원칙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이 병화이면서, 또 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또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 예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타인한테 어떠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어떤 법도에 맞게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내지는 자기가 너무 우쭐해서 말하지 않고
않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오히려 높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법도 예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일간이 됐든 정화일간이 됐든 이렇게 예를 중시하는 그런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왜 화가 예를 중시하는지 아십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화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고요.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아요. 어두운 곳에 있던 것이 갑자기 밖에 나왔을 때 더럽거나 지저분하거나 정돈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대개 보면 사람이 불쾌하고 약간은 좀 안 좋죠. 여러분들 약속이라든가 아니면 집에 누군가 찾아왔을 때 미리 시간 약속을 하게 되면 미리 방도 청소해 놓고 빨래도 미리 해 놓고 안에 먼지라든가 이런 거 좀 깔끔하게 공기도 좀 쾌쾌한 냄새 나지 않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하잖아. 이거는 손님에 대한 어떻게 돼요?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예의 범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갔는데 막 여기저기 술병 놔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바지 벗은 거 뭐 음식물 찌꺼기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밝음에 대한 어떤 예의가 아니고 또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예를 이렇게 주관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병화일간인 사람들은 바로 병화와 같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빛이라든가 열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만물, 사람, 동물, 식물, 하다못해 뭐 물속에 있는 뭐 어떤 생물들,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열기라든가 좀 그런 따뜻한 빛과 열이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골고루 이렇게 좀 충분하게 만물에 비추기 위해서는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빛과 열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열기와 빛을 세상에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일간이 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간이라고 하는 병화가 어떤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임수라고 하는 뭐예요? 임수는 병화 입장에서 7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병화는 7살 임수로서 수보양광한다 그래요. 수보양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 있을 때 그 밑에 호수라든가 바다라든가 물 같은 것이 있으면 태양빛을 반사해서 더 뜨겁고 강렬하게 만들어 주게 되죠. 해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춘하추동을 막론하고 임수를 유유적절하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귀를 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도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병화라고 하는 게 7살로 수보양광하면 꼭 바다 이런 걸로만 봅니까? 이렇게 보시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열기잖아요. 열기, 그죠? 열기이기 때문에 이 열기라고 하는 것이 통제가 되었을 때 쓰임이 있는 것이지, 후쿠시마 같이 원전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원자로의 그 핵 용융 온도가 수천 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건 통제 밖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열기가 모여 있다가 순간 수소 폭발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통제 밖에 엄청난 방사능 오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적절히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건데, 임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임수로서 적절하게 통제시켜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차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뭐 그랜저도 있겠고 뭐 롤스로이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좋은 차들이 있는데, 차들이 달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브레이크로서 속도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없다라고 하면 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차 아우토반 같은 데서 차를 200km 막 300km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브레이크가 되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사고가 나서 심하면 중상, 최하 중상,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속도라고 하는 것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바로 사건 사고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가 왕했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제어 장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월이죠. 자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론 월령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일간에 비해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배경인 것이고요. 그 배경 환경에 누가 있느냐는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월령보다는 일간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일간을 알았으면 바로 월지하고 일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그 다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북방에 해당이 되고 방향은 북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축에 해당이 되면서 해자축이 다 모이면 이거는 해자축 이거는 방합을 이룰 수도 있는 그런 글자들의 합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 방면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들의 짜임인데 그 중에서도 이 해자축은 수왕절에 해당이 되는데 수왕절 그 중에서도 수가 가장 왕한 때는 바로 이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바로 수가 가장 왕할 때이면서 그 다음에 음도 가장 왕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음이 바로 수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오행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별개의 개념입니다. 음양의 개념은 따로 있는 것이고요. 오행의 개념은 또 별개로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뜨겁냐 차갑냐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하는 것이죠. 선한 것이냐 아니면 악한 것이냐 아니면 높은 것이냐 낮은 것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음양인 것이고요. 음양과 별개의 개념으로서 목이다, 화다, 토다 아니면 금수로 이렇게 구분해 놓게 되는데 의 음양과 오행을 접목시키게 되면 목 중에서도 음과 양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에서도 음과 양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이라고 해서 바로 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음은 금수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양은 뭐예요? 목화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가장 왕한 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양이 가장 왕할 때 해당이 됩니다. 음이 가장 왕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차갑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둡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아래로 처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여름에 에어컨을 켜게 되면은 에어컨은 아래에다 설치를 하지 않고 바로 위에다가 설치를 한다. 위쪽에다 그래야지만 냉기는 아래로 내려가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아래에서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되게 되면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엄숙하잖아요. 굉장히 차갑고 묵직하고 사람들이 안으로 자꾸 웅크려들려고 하고 동물들이나 식물들도 겉으로 많이 드러내지 않죠. 단 봄이나 여름 돼서 양기가 살아나게 되면 사람들도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가 하나씩 이제 조금씩 따뜻함을 느끼면서 가벼운 옷으로 바꿔 입게 됐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겨울잠을 잤던 모든 동물들도 이제 경칩이라고 하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또 많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풀이라든가 식물들도 이제 겉으로 잎사귀라든가 풀 같은 것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수음이 강해지면 모든 만물은 아래로 하향하면서 모든 기운이 아래로 축장 숨어지는 것이고요. 목화 양이 강해질수록 숨어져 있던 기운들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꼭 이런 것도 또 한번 사주를 볼 때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 전반 8글자라고 하는 게 금수로만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 성향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좀 무겁고 말수가 좀 없겠죠. 좀 가볍고 말랑말랑해야 화가 좀 왕해야지. 아까 벌써 병화는 명랑, 상쾌, 통쾌라고 했잖아요. 화가 왕한 사람들, 목화가 왕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말이 많고 가볍고 즐겁고 이런 성향을 갖는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금수가 많은 사람은 전체적으로 말수가 적고 좀 무겁고 행동 하나하나가 좀 묵직하면서 그 결단성이 좀 강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병화일간이 금수가 왕해도 똑같고요. 임계술간이 목화가 왕해도 똑같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일간의 특성은 별개로 하고 사주 나머지 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또 성향은 달라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과 나머지 7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천성과 사회적으로 주어진 성격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대운이 바뀌면서 또 사람의 성격, 모양, 그 다음에 어떤 가치관들도 이렇게 대운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것도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월 설명하다가 또 이상한 삼천포로 좀 많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일단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에 해당이 되면서 수왕절, 수가 굉장히 왕이에요. 그래서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수가 이때 제왕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병화일간이 자신의 빛과 열을 세상에 만방에 펼치기 위해서 임수로서 수보양광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자월, 해월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자월, 특히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너무도 왕한 반면에 화는 이 자월 되면 절지, 그 다음에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병화 자체가 약한데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아무리 양의 지존이라 하더라도 왕한 수에서 파극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은 약하고 관살, 정관, 이게 정관이지만 또 임수 개수가 또 많아지게 되면 통칭해서 관살 내지는 칠살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약한 일간 병화를 생조 내지는 방신 도와주어야지만 관살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자월을 태어났을 때 중요한 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성을 가지고서 약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목은 병화한테는 인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편인에 해당이 되죠. 어떤 분들 정인이 좋고 편인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병화 입장에서, 정화 입장에서는 정편을 떠나서 을목보다는 간목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정화 입장에서는 간목은 정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 입장에서 간목은 편인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정편인을 구분하지 말고 화는 병화가 됐던 정화 됐던 간목을 넣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을목이라든가 지지로 묘목 같은 경우는 승목, 물기를 머금고 있는 목으로 보기 때문에 화를 살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고요. 간목 같은 경우는 마른 장작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화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공력도 있게 되고, 많은 수의 기운을 수생목해서 수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것도 을목보다는 간목이 월등하게 공력,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목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가장 먼저 봐야 될 문제이고요. 만약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쉬운 말로 살중신경한 사주가 되는데, 이 왕살이 물론 병화가 임수에 의해서 수보양강 되는 거 물론 좋겠지만은, 이거는 병화일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임수에 있어 파극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그냥 간목 같은 게 있으면, 간목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칠살이 간목을 생하고 간목이 일간을 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국세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 임수를 뜻하는 것이고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 간목을 뜻해서 살이 인성을 상해서 서로 상생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인상생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목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는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제하게 되면 이거는 식신 제살이 되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식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임수는 칠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식신으로서 칠살 임수를 제한다라고 해서 식신 제살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자월에 병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을 때는 이거는 제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극설교집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화일간이 뿌리가 있어야지만 식신도 감당을 하게 되고 임수도 감당을 해서 제살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죠. 사주가 식신 제살하게 되면 식신으로서 적군을 무찌르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칠살과 관련된 직업을 갖게 돼요. 칠살, 질병을 고치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제약, 의료, 기기 관련 이런 등등의 일을 한다거나, 검찰, 경찰, 군인, 특수 엔지니어링, 사사지직 들어가는 변호사, 회계사 이런 직종을 가게 되는데, 만약에 일간이 이렇게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재살일 땐 그런 직종이지만 극설교집될 때는 밥 먹고 살기 힘든 매우 빈한이라 했어요. 이런 빈한 가난하고 차갑자 가난한데 춥게 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옛날로 따지면 뭐 그런 사람들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빈천하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가난하고 천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극설교집되는 사주 별로 좋지 않겠고요. 이것이 재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거나 아니면 지지로 뭐예요? 오화 같은 것, 사화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가 뿌리가 있어야지만 식신도 칠살도 감당할 수 있는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는 제 강의 중에서 식신제살, 상관제살, 살인상생이라고 해서 한대 강의를 묶어서 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 좀 더 잘 보실 수가 있겠죠. 해서 정리를 하면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물론 간목이 있다고 해서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지로 뭐 묘목이라든가 임목 같은 때 천간에 투출한 간목이 뿌리가 있으면 더 좋겠고, 그 다음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간목이 있으면 살인상생하는 그런 국세가 돼서 크게 나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간목이 없을 때는 무토로서 제해야 되는데 이때는 일간 자체가 인목, 사화, 오화 등의 뿌리가 있어야지만 제살이 가능하고, 뿌리가 없을 때는 극설교집해서 매우 빈한하고 빈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고요, 다시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명식, 병화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일간의 특성을 알고 월령의 특성을 알게 되었으면 일간과 월령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격이 어떤 격이 되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 또 사주를 보는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사주 보는 순서 뭐예요? 일간의 특성 1번, 2번은 월령의 특성 2번, 3번 사주 격국 일간과 월령을 대비해 대해서 격을 보는 것 3번, 4번은 전체 8글자의 짜임이 큰 틀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보는 것이 4번이고요. 4번까지 됐을 땐 바로 5번 용신을 찾으면 되고, 자, 한번 따져볼까요? 사주 보는 방식이라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1번은 뭐예요? 일단 일간의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간 특성을 뭐 사주 볼 때마다 파악하는 거 아니시죠. 맨 먼저 기초 공부할 때 간목의 특성, 을목의 특성, 이걸 쭉 먼저 공부를 다 해놓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날마다 하는 이유는 이거를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맨날 병화정화 맨날 설명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 이런 거 다 빼놓고 그냥 핵심만 오늘 사주는 병화가 수왕절인 자월이 태어나서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강의를 들을 사람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저도 공부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속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를 봤을 때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령의 특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은 이 사주 주인공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고, 월령의 특징을 가지고는 뭘 알아볼 수 있냐면, 뭘 알아볼 수 있다 그랬죠? 제가 까먹으셨나? 자, 월령을 가지고는 왕세와 한열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월령과 한열을 알아야지만,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배합을 할 수 있다. 왕세는 이렇게 배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한열은 이렇게 배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월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3번은 격이라고 하는 것, 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격과 국은 약간 다르죠. 격은 일간과 월령을 통해서 십정격이라든가 아니면 전환격이라든가 종격, 합합격, 기타, 제격 등을 이제 알아보는 것이고, 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을 포함해서 사주 8글자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격국을 봤으면 이 사주는 어떠한 신이 힘을 얻었을 때 이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볼 때는 바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가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흥했을 때는 중화가 이루어지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국세로 좋게 되는 것이고, 용신이 파극되거나 용신이 기반되거나 용신이
입거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 사주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운, 마지막으로 뭐예요? 대운과 세운의 향배를 놓고 봐서 이 사주는 발전하는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좀 힘들어지는 쪽으로 가는지,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5단계를 놓고 봄으로 인해서 이 사주의 길흉을 판단하는 그러한, 그렇게 해서 사주를 감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하는 것은 1번 일간의 특성, 2번의 원령의 특성, 3번 격과 국 보는 것, 그 다음에 용신에 대한 것까지는 일단은 항상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대운에 대해서는 아직 심도 있게는 설명드리지 않았지만은, 대운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 어떤 대운을 보는 방법을 이제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가끔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운까지 보는 방법은 여기선 설명드리기가 매우 어렵고요. 제가 실전 사주 해설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진짜 어떠한 사주를 갖고, 궁금한 사주를 갖고, 이 사주는 이렇게 짜여져 있고 대운과 세운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개업해야 되는데 개업할 수 있을까요? 발전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개업해도 된다, 내지는 개업하면 안 된다, 내지는 해도 안 되니까 몇 년 있다가 해라,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뭐예요? 실전 사주 해설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이 모든 것 1번부터 5번까지, 그 다음에 6번 뭐예요? 내가 뭘 할지에 대한 어떤 기룡의 판단까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6번이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길흉의 판단을 본다라고 하는 이 6단계가 사주를 보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주 보는 단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순차적으로 보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이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자월에 태어난 격이기 때문에 양화가 뭐예요? 음수를 받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극하는 것이고 관성에 해당이 되는데, 양화가 음수를 받으니까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냥 여기다 격자를 붙이면 그냥 정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십정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화는 자월에 약하고 수는 자월에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은 약하고 뭐예요? 살은 아니고요, 관이죠. 정관은 왕하다라고 해서 신약 관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지에서 해수까지 다시 있게 되면 이거는 정관이고요, 요거는 칠살 편관이다, 이렇게 구분할 실익이 없이 그냥 자수 해수를 뭉뚱그려서 그냥 통칭해서 칠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신약 살왕한 국세 내지는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인성, 목이 있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거나, 같은 화, 병화, 정화 내지는 지지로 4, 5화 정도가 있어서 병화를 도와줘야지만 칠사를 감당할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목이 있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우선은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도 설명드렸겠지만 을목보다는 간목, 지지로 묘목보다는 인목이 있는 것이 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술토가 들어와 있습니다. 술토, 병화가 일간이 약한 자월에 태어났는데 일지에 술토가 있게 되면 병화는 술에 있게 되면 뭐예요? 토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어떻게 됩니까? 빼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화생토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일간이 약하고 토가 왕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토가 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관살한테 얻어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신 내지는 상관한테 기운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 자체만 놓고 봐도 설교집하는 그런 사주국세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한 가지, 병화는 술을 보게 되면은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화의 고지에 해당이 돼요. 화의 고지. 그래서 화가 술에 인묘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일간이 화고 묘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다라고 봐서 일간이 뭐 병약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통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비단 병화 인묘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사주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일간이 약한 중에 설기까지 당하니까 당연히 병화가 약하니까 태어났을 때 약간 몸이 허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떼놓고 요것만 놓고 봐서 병화가 묘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다, 일간이
병약하다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가 아니라 오화였다라고 해도 병화가 약하다고 볼 건가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오화하고 술하고 합을 해서 화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병화가 임묘해서 병약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일간이 너무 왕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주만 놓고 보고 이렇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 단식 판단이기 때문에 매우 좀 조심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간에 기토가 이렇게 있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상관이죠. 이것도 그냥 통변할 때 병화가 상관을 받기 때문에 뭐 성격이 더럽고 뭐 직선적이고 싸가지 없게 말하고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예요? 다시 극설교집이 강화될 뿐이에요. 좀 극설교집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관리 같은 거, 자기가 말했던 거 말에 책임 잘 못 지고요. 언행일치 안 되고 그 다음에 많이 게으름돼. 이런 사람들은 좀 왜 그러냐?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식상, 내가 행하는 것, 그 다음에 관살, 내가 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고 내가 한 것도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월간에는 병화라고 하는 비견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비견인 형제, 자매, 동기, 동창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내 형제, 자매, 동기, 동창, 그 다음에 월주에 요 병화가 있으면 뭐야, 윗사람들한테 좀 잘 보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 이 상황에서 생시,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을지 나쁠지 한번 또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시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봐야 되겠죠. 무자시, 자시는 제가 꼭 빠뜨리지 않고 보는데, 왜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시가 자시이기 때문에 먼저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병화 일간 자체가 자월에 태어나서 신약한데 의지할 곳은 월간에 있는 병화, 그나마 간신히 통근할 수 있는 술중 정화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간 자체가 매우 이거 약하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병화가 같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신강한 사주로 보시면 이건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주 이거 설명을 드릴 때 왕세 판단하는 것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이거 뭐 글자 수세 가지고 병화가 2개, 술중 정화 있어서 3개가 있으니까 뭐예요? 이거 약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사주를 거꾸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한 중에 관살도 왕하고 술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뿌리는 둘 수 있을지언정 술중부터가 일간의 기운, 병화의 기운을 설기시키죠. 거기다 대고 기토 있습니다. 다시 무토가 술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아무리 병화, 비견에 생조는 아니고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극설교집이 될 수밖에 없는 사주가 되겠고요. 무술시 또한 이건 극설기집이 되는 거죠. 오히려 무자시에 비해서 무술시가 되면은 병화를 회광하는 것도 회광이라고 하죠. 병화의 빛을 가린다. 광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회기무광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무토 보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축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도 회기무광이 되는 것 똑같습니다. 물론 무토에 비해서 회기무광하는 것이 그것보다는 조금 괜찮다 하더라도 기축도 병화 입장에서 상관에 해당이 되고 약한 병화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빼가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경인시를 한번 보죠. 경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경금이 투출한 것은 뭐예요? 경금은 하는 일이 목을 극하는 일도 하지만 금은 수를 생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이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한기를 생하시는 역할 뿐만 아니라 인목, 지지에 있는 인목을 약간 억압하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억압하는 역할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것이어서 이 경금 자체는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인목이 있기 때문에 일간 병화가 됐든 월간 병화가 됐든 인중 병화, 인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어요? 지장간 안 해오셨나? 무토, 그 다음에 병화, 다음으로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용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장생된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일간인 병화가 됐든 월간인 병화가 됐든 이 인중 병화에
통근을 할 수가 있겠고요.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인중에 이거 잘못 썼네요. 인목이 아니라 간목이 되겠죠. 자, 인중에 있는 간목은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미약하더라도 병화, 일간병화, 월간병화가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고, 자중에 있는 개수는 크게 용도가 없다 하더라도 해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는 일단 병화는 세력을 얻게 되면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해중의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광할 수 있습니다. 단 운세는 그래도 아직 일간 병화가 그렇게 왕하지 않기 때문에 운세는 동남 목화향, 동남 목화향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남 목화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동쪽은 목이 주관하는 쪽이고요, 남쪽은 화가 주관하는 쪽이라고 해서 동남은 목화가 왕하다고 해서 동남 목화향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쉬운 말로 뭐예요? 인묘진 사오미로 흘러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서부 금수 향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반대로 동남 목화향의 반대로 왜요? 금수가 왕한 쪽으로 가서 한습이 가정된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목화가 왕해서 굉장히 조열하다 그러면 서부 금수향으로 대우는 가는 것이 좋겠고요. 사주가 너무 한습해서 금수가 왕하면 이거는 동남 목화향으로 가서 음양의 배합을 잘 맞춰 주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임진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임진시. 자, 임진시가 되면 이거는 진술충이 되게 되니까, 진술충이 되면 토충이기 때문에 진토가 깨지거나 술토가 깨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은 같이 충을 하게 되면 토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겠고요. 그러면 토가 많아지게 되면 화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이 더 과중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해의 뿌리를 둔 임수는 다시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약한 병화를 더 극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더 강해지겠죠. 어떤 분들 진술충하면 술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되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뿔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토가 많아져서 중요한 건 병화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거기다 약해진 그 상태에서 칠살 임수가 다시 병화를 극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왜 안 좋으냐? 극설교집이 돼서 안 좋다. 어떻게 안 좋으냐? 겁나게 억수로 심각하게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동남 목화향으로 가야지, 이게 서부 금수향으로 가게 되면 매우 대략 난감한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오시 같은 경우는 좀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오화하고 술토하고 우술 합하게 되고, 간목은 병화를 생주해 주게 되니까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능히 병화를 수보 양광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일간 자체가 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일간을 좀 더 보좌해 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급제가 들어오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또 토가 많은 생시, 기축, 무술, 무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병화일간을 회기무광, 병화를 빛을 가려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꺼리는 그런 생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